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오르비텍이고요. 네. 3,224원에 10%입니다. 3,224원이면은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5,000원대부터 슬슬 사가지고 네, 지금 추가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셨군요. 네네. 네, 그래도 추가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뭐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뭐 본전에라도 나와야 되는지 네. 예,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진만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뭐 조선이 그 트럼프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원전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원전주 재배분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해외에는 되게 이제 화랑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절차나 혹은 이 정책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완전히 원전을 배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게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었고 일단은 이제 16일날 이제 에너지 간담회가 있고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해서 관련된 교통 정리를 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 관련해서 16일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오르거나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막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지금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틀 만에 좀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당장 16일 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50대 50의 싸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하한가 아니면 상한가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현재 흐름 자체는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6일 이전에 한번 3,000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쉬어가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16일 날 좋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현재 비중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의 비중은 뭐 많으면 많은 이제 상황이지만 또 한번 잘못 늘리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 시드가 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3,200원 정도의 평균 단가는 그냥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16일 이후에 뭐 큰 모멘텀이 없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셔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급락시 매수지 급등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기업들은 역시나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있는 만큼 16일에 있을 에너지 간담회 일정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주가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전자예요. LG전자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5,000원에 10%입니다. 95,000원에 10%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손절을 하려면 어느 선에서 손절해야 될까 하고 향후 올라가면 어느 선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될까 네. 전망을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LG전자는 거의 다 매수가가 뭐 9만 원 아니면 10만 원대신데 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실적은 또 워낙에 또 안 좋았잖아요. 아마 마음은 이제 작년에 이제 고점을 좀 근접하게 갔었던 11만 5천 원 이때를 좀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왜 상승을 했는가를 우리가 항상 복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복기를 해보시면 아마 스마트홈 관련해서 이제 지능형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뭐 과기부에서 뭐 과제를 선정한다더라, 어떤 기업들이 회의에 참석한다더라, 뭐 이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나오면서 뭐 관련 주식들이 좀 급등을 했던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일단 지금 가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LG전자는 뭐 여전히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워낙 이제 경기가 계속 경색이 되다 보니까 가전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당연히 교체 주기가 길죠. 또 뭐 우리가 냉장고가 뭐 사실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 뭐 매년 사서 바꾸는 그런 트렌드를 맞추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LG전자를 뭐 무리하게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 자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가격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거는 당연히 이제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수출도 문제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겨울철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재고 물량들을 이제 보관해야 되는 어떤 창고 운용이라든가 물류 업종 부분에서의 부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후퇴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 주가는 기존의 매수가를 한 번 더 터치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좀 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일단 손절 라인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내외 하락을 한 8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7만 9천 원 정도까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분명 이 LG전자가 밀려난 만큼 다른 종목들도 꽤 많이 밀려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을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반락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홀딩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8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매수가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한미글로벌 네. 매수가가 24,400원에 10%입니다. 24,400원에 10%요? 네. 작년 연말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근데 좀 됐는데,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고점에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조금 올라오는데, 1차, 2차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네. 관련된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진만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거래일만 해도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또 다시 음봉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이 팔아야 하나 차라리 지금 뭐 더 사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까요? 오늘 0.5%면은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려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쪽 이제 설계로는 정말 국내 최고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매출의 영업이익 보시면 생각보다 건실한 회사네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재건과 그다음에 뭐 LA 건설 이제 산불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종합하게 되면은 뭐 사실 이런 종목 자체가 테마성 이슈로도 먼저 오릅니다. 이제 인터뷰 사장 인터뷰가 이제 1월에 신년사가 나왔는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과 논외로 주가는 생각보다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뭐 재건도 그렇고 어떤 이슈에 붙여도 아마 그림이 잘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400원이면 그래도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저라면 연재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까지 그려가는 데는 충분하나 여기서 이제 돌파 여부는 살짝 어느 정도
외부적인 영향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만 원 이하의 평단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평균 단가까지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평도 잘 이동평균선 잘 모여 있고 지금 한 4 정도 음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한번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거래량도 괜찮고 어느 정도 딱 거래량 터졌다가 쉬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엄청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뭐 부정의 의견이지만 이제 시청자분의 목표 주가까지는 가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1,000원을 최대 목표가로 1차 설정을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만약에 내일까지 음봉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6704번님께서 시젠을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28,2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그 독감 관련된 이슈가 연초부터 좀 나왔는데 역시나일까요? 다시 또 미끄러지고 있어요. 지난주 방송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네. 진단키트주들이 길어야 2주 안에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금 올랐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이 오히려 늘리셨던 것 같아요. 아마 20% 비중으로 28,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둘 중 하나겠죠. 지난 이제 8월 달에 이제 원숭이 두 창, 그러니까 엠폭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이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계절적 요인도 아직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공기나 것들이 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는 모습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 내에서 공영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바이러스 관련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좀 숨기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시젠과 같은 이런 어떤 진단 키트주들, 그리고 이제 독감 접종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의료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급하시지 않으시다면 지금은 매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일단 현행 주가가 지금 매수가가 28,000원대시네요. 그렇죠? 이 주가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연내에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급하게 현금을 써야 되고 또 지금 비중 자체가 그래도 20%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탈을 하십시오. 첫 번째 분할 분기점은 24,5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4,500원대 한번 터치를 했을 때 내가 정말 급하지 않다면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내가 다급하다면은 이때는 1차 매도로 일단 24,5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 아니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0420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8,890원 현재가랑 동일합니다. 비중도 40%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크게 수익을 한번 보시고 다시 9,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참 우리 시청자님 고수이신 것 같아요. 양자 암호 관련된 모멘텀 보고 수익을 보셨는데 사실 오늘 뭐 한국 첨단 소재도 18% 급락하고 아이윈 플러스도 13% 급락했거든요. 미국 증시에서는 막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40%, 60%씩 빠지는데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네. 공감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8,890원이면은 딱 지금 분전 가격인데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매물을 좀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버티는 거지 이거 2-3번 연속으로 맞으면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일단 아마 양자 오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양자가 조금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이제 젠스당이 뭐
불을 지폈고 아마 주커버그가 이를 동조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좀 멀었다라고 아까 이제 인터뷰를 한 거 제가 봤는데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단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버티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을 일부 더 쉬고 그 위로 지켜보시게 되면 딱 그냥 내일 장에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8,890원 이탈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엄청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갔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양자 암호 관련된 테마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모멘텀 자체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양자 이슈는 조금 더 수그라질 때까지 어느 정도 관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용감보다는 지금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 오늘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을 좀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ICTK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PSP에 HPSP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900원에 20%예요. 32,900원이면은 거의 한 2달 가까이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입니다. 김덕구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1월 초반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참 잘 갔었는데 HPSP는 좀 약간 또 소외돼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추가 매수 안 될까요, 대표님?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 거다, 하반기에 굉장히 힘들 거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만큼의 어떤 저평가를 받을 기업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을 정도로 이제 고압수 어널링 장비를 이제 수출적으로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장비 기업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가 당당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HPSP를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저도 기억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지금 고작 10% 정도의 손실을 내가 뭐 5% 이내로 깎기 위해서 돈을 뭐 2배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 돈을 배수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더 주가 빠졌을 때는 그게 감당하기가 거의 쉽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장비주가 뭐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 뭐 해달라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또 이제 해외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좀 진단을 드리면 저는 일단 HPSP가 결국에 잘 갈 수 있었던 그 원인도 이제 선단 장비죠. 그리고 지금 이나노 선단 장비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20%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이 ST라는 기업과 함께 병행해서 가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더더욱 지양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보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 대신 거기에 대한 기회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 한 10%, 이 갖고 계신 10% 중 5%는 매도를 해서 예스티를 살 것 같아요. 왜? 예스티랑 HPSP랑 지금 똑같이 어널링 장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1차 판정승은 HPSP가 가져갔어요. 근데 HPSP의 약점, 이번 소송에서의 약점이 뭐냐면은 지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2건을 지금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을 받아야 HPSP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독점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ST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기회가 넘어간다. 그땐 ST가 아마 주가가 더 빠르게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보톡스 전쟁처럼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항상 치고받고 싸웠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가 장기전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장비주 자체가 실적이 좋다? 그러면 뭐 HPSP까지 올라오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략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기업을 하나의 그냥 ETF로 생각을 하십시오. 반도체 장비 중에서 나는 어널링 쪽, 그러니까 선단 쪽을 나는 잡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양분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정말 내가 현금 급하다. 나 지금 더 이상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될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왔다. 그때는 기술적인 매도밖에 없습니다. 2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빠지게 된다. 이거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와 이 ST의 소송 이슈 지금 재심까지 청구된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시장이 다시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9105님, 삼양식품 74만 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언제 매도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6369님, 동국제약 16,150원 20%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고민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7076님, 이스트소프트 24,200원 15%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다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진만 대표님과 함께 삼양식품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균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74만 원이면은 뭐 잘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상방 룸이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일단 봉이 비슷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주가가 상승세에서 꺾였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멀티플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전을 이탈할 시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위로는 80만 원 이상으로 한번 매도까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재료 노출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이 추가적으로 열리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동국제약 말씀을 드리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방 추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단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5,000원 이탈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지금 등국제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모멘텀 자체가 화장품 쪽으로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화장품 패시브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이슈 따라서 17,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한 여기서부터 한 여기서 저가인 15,500원 이탈될 시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는 17,000원까지 그렇게 룸이 크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과 화장품 사이 그 어딘가에 좀 당황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트소프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24,200원이신데 뭐 자리 자체는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단 지수와 혹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부족함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하방이 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잘 버텨야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들은 다 21,000원, 이제 주봉 21선에서 반등에 성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으로 21,000원이 이탈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로 열리게 되면 3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든든한 특징주 모멘텀으로 잘 올라가는 이스트소프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부 지지가 한 21,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다만 일단 소나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그런 주가 모멘텀은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 개막했죠. 제약바이오나 모듈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